보겠습니다. 탄산음료 먹지 말라는데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네. 앞에 지금 탄산음료가 네, 있으신 거 네, 봐요. 뜯을 거 말고 고민하시는데 그렇죠. 탄산음료가 사실 좋지는 않죠. 그렇지만 요즘은 탄산 그냥 물도 있잖아요. 탄산수. 탄산수. 네네네. 그거는 이제 사실 탄산음료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당분이거든요. 당분이 꽤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탄산수를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로 콜라도 있지 않습니까? 제로 콜라 뭐 괜찮긴 하겠군요. 어쨌든 그런데 탄산이라는 그 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산 과다를 초래하는 거나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특히 입덧하고 하시는 분들이 탄산수를 마시면 입덧을 가라앉힐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속쓰림을 초래할 수도 있어서 그런 점에서 너무 많이 먹는 건 좋지는 않겠다. 다만 이제 우리가 콜라나 사이다나 이렇게 탄산에 당이 들어가 있는 그런 탄산수들은 뭐 잠깐 먹는 건 상관없지만 그거를 즐겨 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 그걸 먹지 못하면 견디기 힘들다 할 때는 반대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임신하고 탄산수 입에 달고 살았는데 아니 되지요 탄산수 달고 살면. 네, 그리고 초산맘인데 지난주 서울여성병원에서 자궁문 10cm 열린 뒤 10회 힘주고 나왔는데 평균적인 분만 시도 횟수가 궁금합니다 라고 이채리님께서 질문해 주셨네요. 지난주에 또 분만을 하셨다고 하네요. 서울 여성병원에서. 초산인데 10번 정도 힘을 주고 났다. 그러면 뭐 어렵지 않게 낳은 것이라고 봐야겠군요. 근데 그 기준이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라면 일반적으로는 어렵지 않게 낳으셨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곧 모기철이 오는데 모기 퇴치하는 훈증기를 사용해도 되나요? 훈증기를? 네, 요즘 뭐 이렇게 액체로 된 것도 있고 예전에 쓰는 이렇게 불을 붙여 쓰는 것들도 있는데 다 휘발성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서 일단은 모기를 그게 필요하다면 일정 기간 털어놔서 모기를 없앤 다음에 환기를 또 시켜야 하는데 그때 또 모기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잔다는 것은 산모 아니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모기장을 이렇게 네, 차라리 그게 더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치질 심하게 걸렸어요. 심하면 제왕절개 추천하시나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치질과 제왕절개의 관계. 네. 뭐 그것 때문에 꼭 제왕절개 수술을 하시라고 하고 의사로서 상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 산모분이 많이 힘들면 제왕절개 수술을 하셔도 되지만 일단 임신 중에 심해졌었던 치질의 부분들은 출산하고 나면 거의 다 나아집니다. 근데 임신 중에 치질이라고 말씀한 치액이 심해져 있다면 기왕에 그럴 만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 출산한 다음에도 일정 부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임신 전에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고 하면 출산한 이후에는 거의 그 정도 상태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괜찮고 많이 걱정되면 수술을 하셔도 되지만 그것 때문에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니고 또 자연분만 하고 나서 한 보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많이 나아지시니까 자연분만을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하시는 것을 뭐 긍정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분만 시 아무리 고통이 밀려와도 고함과 소리를 안 지르면 태어난 아이 정서에도 더 좋은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그래 우리 엄마 마음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아프면 소리 질러야죠. 감정 표현을 해야죠. 애기가 안 좋은 거 참으시는 거죠. 애기를 위해서. 네, 어느 정도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건강합니다. 슬플 때 울기도 하고 기쁠 때 웃기도 하고 아프면 좀 소리를 지르면 진통을 견디기 낫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셔도 괜찮지만 또 진통을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진통하는 동안에 우리 도와주는 우리 간호사분들 또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호흡도 하고 또 힘을 줘야 할 때 힘도 주고 하는 것들이 또 효과적이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통 아파서 막 소리를 지르다가도 좀 참고 좀 해보십시다 하면은 또 3번 소리 지를 걸 2번, 2번 할 걸 1번 이렇게 줄이면서 하시면 되고 아파서 이렇게 아픈 통증을 표현해야 할 그런 일이 생기면은 너무 주저 말고 그냥 표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기도 제가 아까 웃는 말로 말씀드렸지만 엄마 아픈 것을 저도 생각이 있다면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착한 아이들인데 그래서 아이에게 그것이 큰 영향이 있지는 않다고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네.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예비맘입니다. 9월 초 예정이고요.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하루에 710ml 한 잔 마시는데 태아에게 무리 가진 않겠죠? 라는 질문이네요. 네, 그 정도 뭐 드시는 게 상관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디카페인이시고. 네. 두뇌 회전술이요. 네. 지금 위에 있는 뾰로롱님께서 두뇌 회전술이 많이 위험한가요? 네. 두뇌 회전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하죠. 아까 커피 잠깐 말씀하셨는데 커피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산모에 관계된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3잔 이상일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가 이제 700cc 정도 된다고 하면은 뭐 커피 한 잔 될까 말까겠죠. 그래서 드셔도 괜찮다는 거고, 일반적 커피는 하루에 한두 잔 정도까지 3잔 이상은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고. 두뇌 회전술은 이제 아기가 거꾸로 여가로 있을 때 그거를 아기를 밖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의사가 손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돌려서 머리를 아래로 오게 하고 자연분만을 시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두뇌 회전술 하는 동안에 아기가 힘들어하고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바로 응급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응급수술 준비를 하고 두뇌 회전술을 하게 됩니다. 첫 아이 경우도 그렇지만 둘째 아이 경우에 특히 첫 아이를 자연분만 하시고 둘째 아이가 여가여서 수술을 할 형편이 된다면 좀 억울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둘째는 좀 쉽게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두뇌 회전술을 시도해 보는 것도 대개 한 3분의 2 정도에서 한 60-70%는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6주, 7주 정도에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알콜 맥주는 괜찮나요? 라는 질문이시네요. 무알콜 맥주 항상 올라오는 질문이죠. 물론 괜찮겠죠. 네, 맥주가 뭐 음료잖아요. 보리 음료. 근데 발효하다 보니까 알코올 성분이 생긴 거여서 뭐 괜찮습니다. 네, 정확한 무알콜 제품을 드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알코올이 있을까봐. 네. 또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를 드릴게요. 과체중 산모, 체중 증가 없이 출산해도 괜찮을까요? 소화도 안 되고 안 먹어서 많이 못 먹고 있어요. 과체중 산모, 체중 증가 없이 출산해도 괜찮을까요? 질문이시네요. 네, 그거는 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반적으로 임신 중에 체중 증가가 한 11, 2kg 정도 증가한다면 과체중이신 분들은 좀 적게 넣는 건 바람직하지만 의학적인 기준으로는 한 7kg 정도는 넣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7kg를 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7kg가 늘을 만큼 골고루 먹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과체중인 경우 체중이 많이 저기한다면은 특히 영양의 밸런스를 생각해서 이렇게 무기물이라든가 또는 단백질 같은 섭취들을 충분히 많이 하면서 탄수화물을 조금 이렇게 줄이고 하시는 건 필요하지만 그걸 나중에 안 늘게 하려고 체중을 안 늘게 하려고 너무 절제하는 것은 사실은 아기한테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적게 넣는 정도만 돼도 되기 때문에요. 네. 어떤 분이 또 남편이 전자담배 못 끊는데 태아 유아에게 영향이 얼마나 했을까요? 라는 질문이시네요. 네. 또 요즘 또 전자담배 많이 피시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전자담배. 네. 그 남편을 위해서 피우지 말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태아에게는 전자담배 하면은 일단은 사실 일반적으로 흡연을 했을 때 그게 몸이라 신체라든가 또는 네. 의류 같은데 이제 니코틴이라든가 담배 성분들이 묻어서 이제 그걸 뭐라고 2차 흡연, 간접흡연, 네, 간접흡연을 초래하기 때문이긴 한데 뭐 전자담배라면 그런 영향은 훨씬 적긴 하겠죠. 적긴 하겠지만은 뭐 남편을 위해서 줄이시거나 끊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분도 우리 또 아기를 위해서 또 끊으셔야 돼요. 네, 맞죠? 그럼요. 어떤 분들이 연초를 못 끊고 있다는 분도 계시네요. 연초가 더 간접흡연이 더. 네, 그렇죠. 연초는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삼가하시도록 남편께서도. 네. 자, 그러면 다음 또 질문입니다. 배뭉침이 자궁 수축이란 뜻인가요? 아니면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시네요. 배뭉침이 물론 장이라든가 다른 것 때문에 배뭉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산모들에게 있어서 대부분은 자궁이 수축하는 것을 배뭉침으로 느끼시는 거죠. 근데 아까 태동에 관한 이야기 잠깐 드렸지만 뭐 8주, 10주 아기도 많이 움직이는데 못 느끼신다고 말씀드렸듯이 자궁이 작았을 때도 가끔 뭉칩니다. 그렇지만 그걸 워낙 약하기 때문에 못 느끼시는 거고요. 조금 커져가면 이제 그걸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배가 뭉치는 것
그러니까 배뭉침을 자궁이 수축하는 것을 배뭉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자궁이 커져갈수록 임신 달수가 차갈수록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더 잘 느껴집니다. 정상적인 거고 다 있을 수 있는 거여서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 그 배뭉침이 강하고 자주 되어서 아기가 나올 만큼 아픈 걸 그걸 진통이라고 하거든요. 그 진통에 대해서는 아까 두세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자주 아프지 않은 것들은 무시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자주인지 또 점점점 강해지는지 이런 것들은 또 점점 자주 아프게 되는 것들은 관찰하는 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6주인데 이번 주 월요일이 어제 하열이 2번 났어요. 전치태반에 혈관이 많다고 하는데 집에만 있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시네요. 전치태반에 혈관이 많다고 하시고 어제 하열 2번 하셨고 26주시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지. 네. 뭐 집에만 있든 병원에만 있든 어느 장소의 문제는 아니고요. 당연하시겠지만 전치태반의 경우들은 이제 출산하기 전에 출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대부분 조용하게 또 뭐 특별한 일이 없이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침대가 젖었다 또는 옷이 많이 젖었다 하듯이 이렇게 출혈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출혈이 잠깐 사인을 쓴 다음에 출혈은 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만 꼭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집에서든지 어디서 가능하면 안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뭐 입원하고 계셔야 할 수도 있으니까 집안에만이라 뭐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운동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시고 많은 시간을 쉬시면서 지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학병원을 가지 않고도 쌍둥이 자연분만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시네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의학적인 기준은 쌍둥이 경우에 두 아이 다 머리가 아래로 있을 때 자연분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병원을 제외하고는 뭐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둘 다 아래로 있는 쌍둥이들 자연분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연분만을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아이는 머리가 아래로 돼 있는데 둘째 아이는 거꾸로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 경우는 원칙은 수술하는 것이 원칙이시긴 하는데 선택적으로 그런 경우도 자연분만을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 그거를 우리 이제 쌍둥이에 관해서 여러분들 뭐 어떻게 찾아보시면은 제 친구이자 모 교수가 열심히 하고 있는 아주 열심히 하는 좋은 친구이세요. 대학에 있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근데 그것이 원칙은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선택의 방법이다. 다만 머리가 둘 다 아래로 있을 때는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자연분만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물론 이 경우에 따라 첫 아이를 낳고 나서 둘째 아이가 위치가 뭐 바뀌어진다든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둘째 아이를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거 무서워서 머리가 둘째 아래 둘 다 아래로 있는데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경우는 얼마든지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채팅창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는 백일에 관련 질문이 많네요. 네. 백일에 관련 질문이 100일에 친정엄마가 산후조리와 아기 봐주시기로 했는데 100일에서 맞으셔야 할까요? 뭐 100일에를 누가 맞아야 될까요? 맞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고요. 100일에 많이 물어보시는데 100일에 임신 때마다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필수가 아니란 얘기도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100일에 접종하지 않으셨었죠. 근데 요 근래 이제 하게 됐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진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산모가 100일에 접종을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가벼운 기침, 우리 어른들은 가벼운 기침 같은 거였는데 그게 100일의 균에 의한 기침이었고 상기도 감염이었다면 그게 태아의 감염, 그러니까 신생아의 감염이 됐을 때 신생아는 어른 경로보다 훨씬 심한 그 호흡기 감염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100일을 통해서 아기가 호흡기 감염이 생기지 않게끔 신생아가 그런 노력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아기하고 밀접 접촉하게 되는 분, 뭐 잠깐 하루 방문하시는 분까지 하라고 할 필요는 며칠 방문하시는 분까지 하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이를 돌봐주시는 우리 남편 또 산모분 또 이제 부모님이시란 부모님 또 가까이 돌봐주시는 뭐 친지라든가 누가 있다면 주로 아이를 많이 돌보시는 분들은 100일에 접종을 하셔서 100일에로부터 안전한 상태에서 아기를 돌보아드리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고 산모 경우는 이제 산모가 100일에 접종하시게 되면 있는 항체가 아기한테 이렇게 그 항체가 넘어가서 태반을 통해 넘어가서 한 달 정도는 아기가 간접 면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산모들의 경우는 특히 출산하기 한 달 전 이전에 접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쌍둥이가 2.5kg 미만일 경우 모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사실 아이가 출산했을 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궁금하신 경우들이 많고 그걸 염려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인큐베이터 사실 들어가고 안 들어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픈 아이들, 태어났는데 아픈 아이들은 그냥 밖에 놓고 치료하는 게 아니고 신생아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잘 보호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아이 중에는 두 가지 종류 아이가 있는 거죠. 아픈 아이와 그냥 작기 때문에 들어있는 아기. 그러니까 작기 때문에 들어간 아이들은 사실은 인큐베이터에 아닌 곳에 체온만 조절을 해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밖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인큐베이터에 넣어놓고 체온 조절을 하는 게 아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경우들은 인큐베이터에 넣어주는 게 좋겠죠. 다만 아파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은 그 아프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2.5kg를 기준으로 해서 인큐베이터에 넣어두진 않고 아기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구분해서 이제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아기를 편하게 해주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체중 기준은 이제 병원마다 많이 다른데 한 2.2kg 전후를 가지고 이제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2.5kg 이하를 작다고는 하긴 하지만 2.5kg 이하가 돼도 아기가 특별히 아프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인큐베이터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돌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고 아니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기가 물론 아주 작은 아기를 제외하고는 아기가 아프지 않으면 잠깐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편하게 돌봐주는 것이 더 좋은 거죠.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센터장님과 지금 질문과 답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가지고 오늘도 강의가 너무 또 잘해주셔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는 시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센터장님 가시기 전에 마지막 또 우리 보고 계신 분들께 말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출산하는 것은 설레이고 기쁜 건데 사실은 우리가 어느 방법으로뿐만 하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아이도 건강하게 또 우리 산모분들도 건강하게 출산하시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염려하시지 말고 우리 중과 같이 상의하면서 설레이고 또 걱정스럽긴 하지만 기쁜 출산 날들을 맞이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옆에서 격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가 너무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채팅창에 하트로 도배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트로 도배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다음 진료 때 봬요 라고 오세영님께서 네. 그때 네. 오시면 한번 아는 척 해주시고요. 그 강의 봤다고. 네. 네. 자, 채팅에 도배 하트로 도배 부탁드리면서 우리 센터장님 보내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